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오늘도 힘차게 새로운 작품 들어갈까요? 하는 법 알고 계시죠? 자,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들하고 확인해서 과제 정확히 해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디 할 차례요? 반중 좋은 감이 할 차례예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잠깐 고사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고사를 알아야만 하는 작품이어서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육적의 회귤고사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육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어릴 적에 육적이라고 어릴 적에 원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우선은 얘들아, 내가 고사를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 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야 된다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갔더니 거기서 이제 대접을 하나 해준 거. 그러니까 맛있는 걸 대접한다고 해서 해준 게 유자랍니다. 뭐 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자를 대접을 해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놀다가 그거를 이제 어느새 놀다가 갈게요 하고 일어나서 가는데 이 품 속에서 이게 유자가 우르르 떨어진 거지. 쉽게 얘기하면 준 거 유자를 다 먹지 않고 여기 품 안에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야, 집에. 그런데 우르르 떨어지는 바람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왜 먹지 않고 그렇게 다 품에다 넣고 왜 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집에 가서 부모님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니 부모님 생각이 너무 나서 나만 먹지 않고 부모님 드리려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단한 효심. 너희도 그러잖아. 그치? 어디 가서 뭐 먹으면 막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사가 있는데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우선 1차 표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사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이해가 쉬울 거야. 저 출발하겠습니다. 반중 좋은 감이 반이라고 하는 반중이 뭐냐면 소반 중에, 그러니까 소반 위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반이 뭐냐면 개다리 소반이라고, 그러니까 요만한 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그러니까 여기다 간식 같은 거 올려놓고 뭐 간단하게 차 같은 거, 다과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쟁반이라기보다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쟁반도 괜찮고 다리가 낮은 밥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 마시기에 좋은 그런 상이 있어. 뭐 어찌됐건 뭐 이런 것도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지만 알아둬야 뭘 해도 책을 읽든 너희가 나중에 알기 편하니까 나는 계속 이런 소리를 하게 되네. 자, 어찌됐든 반은 소반이란 뜻이고요. 그거 중, 가운데, 그러니까 그거 위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 들어갈게요. 소반, 반중이라고 하는 건 소반 위에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소리예요. 있는 좋은 감이요. 그러니까 좋은 감은 붉은 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아주 붉은 잘 익은 감, 우리가 쓰는 흔한 표현으로는 홍시요. 홍시 알지, 얘들아? 아주 붉게 물들었는데 말랑말랑한 그 감 얘기하는 거야. 붉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아주 곱게도 보이는구나. 곱게 보인다는 건 뭐 색깔이 고와서 너무 이쁘구나 라기보단 너무 곱게도, 그러니까 맛있게도 보이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유자이, 유자가, 거기서의 이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중세국어 할 때 배우겠습니다만 주격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유자이는 유자가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라도, 발음 계속 아니라도 저 해석 씁니다. 비록 그것이 유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니라도 품엄즉도 하다마는, 왜냐하면 고사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기억하지? 이렇게 품에 품어서 가져갔거든. 그러니까 설사 나는 지금 붉은 감을 본 거지 유자가 아니지만 설사 유자가 아니라도 저것도 품어감직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품엄즉도 하다마는 품고 갈 수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품고 갈 수도 있지만은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품어가도 반길이, 자 보세요. 저 해석 들어갑니다. 거기는 반길이라고 나왔지만 이렇게 써요. 요 표현은 고전 여러분들 중세국어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문법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고전 시가에서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하는 표현이고요. 저 이렇게 썼어요. 반길이, 고전에서 이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반길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반길이,
반기는 사람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이어서 고어다 보니까 반길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반길이, 반길이, 반길 사람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반길이 없을세, 없으니 글로 그것으로 서로 하노라, 서러워 하노라. 이렇게 해석이요. 자, 이 해석을 가지고 이건 표면 해석. 근데 이제 여기에 알겠지만 유자가 아니라도 요것 때문에라도 이게 육적의 회귤고사를 인용한 거구나. 이 작품에서는 이걸 인용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야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육적의 회귤고사를 인용했다는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연결해서 다시 한 번만 해석을 해드리자면 육적이 그거를 품어가서 부모님을 드리고 싶어요 했던 것처럼 나도 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그 초대받은 사람이 뭐 누구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소반 위에다가 정말 먹음직스러운 홍시가 있는 거야. 사실 이 부드러운, 그러니까 홍시는 되게 이게 딱딱한 감이 아니거든요, 얘들아. 이 감은 어르신분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가 잘 많이 좋지 않은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이 홍시는 달달하면서 말캉말캉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 그걸 보자마자 부모님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감이 곱게도 정말 맛있게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 육적의 회귤고사가 생각나면서 설사 얘가 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자 아니죠. 감이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얘 나 품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걔처럼 그 고사처럼.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품어 가면 뭐예요? 품어 가도요. 이걸 반겨줄 사람이 맛있겠다. 오, 네가 나를 위해서 싸웠구나 라고 반겨줄 그러니까 여기서의 반겨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 얘들아? 그렇죠.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모님이 없어요. 안 계셔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서러워요. 부모님이 여행 가셨어요? 그러면 서러울 이유가 없잖아, 얘들아.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셨다는 건 부모님이 안 계시니 돌아가셨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 그것으로 이걸 가져가도 드릴 분이 안 계시고 그렇게 안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니 매우 서럽습니다. 결국은 효심을 나타내는 거긴 한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하는 통탄, 회한 같은 슬픔, 탄식을 나타내는 작품이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봤어, 얘들아? 통탄, 회한, 탄식, 막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나 주제 먼저 쓰고 가려고. 그렇지. 우리 배지국어학원 학생들은 어휘력이, 근데 국어는 얘들아 기본 어휘력이 바탕이야. 그래서 우리 학원 그렇게 어휘력 시키잖니? 배웠을 겁니다. 여기다 주제 쓰고 갈게요. 주제 얘들아. 풍수지탄 잊지 마시고요. 사실 탄자로 끝나는 그 한자성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풍수지탄만 기억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풍수지탄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싶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타까움에 하는 탄식을 우리는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풍수지탄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죠. 주제고요. 한자성어로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너무 좋은 한자성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은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인데 요거를 인용했어요를 기억하는 것과 막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만 쓰고 갈까요? 여기요. 이거 너희스라고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서러워요. 전반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하는 한탄이지만 어떤 감정이 주로 느껴지냐면 서러움이 느껴지네요. 서러움 쓰세요. 자, 서러움이 느껴지죠? 그 서러움 정도 쓰시고요. 소반 위에 붉은 감은 결국은 이것도 중요해서 제가 요거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붉은 감은 홍시를 말하는 건데 이거 중요해요. 이걸 보자마자 이 고사가 생각나고 품고 말고를 했다는 건 결국 부모님을 떠올렸다는 거잖아. 그쵸? 감을 보고 부모님을 떠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럴 때 쓰는 표현 알고 있지? 부모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런 거 이걸 보고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매개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사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근데 뭐 인물의 이름 이런 거 말고 얘들아. 아, 그런 내용이야?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야? 결국 부모님 안 계속 속상하다는 소리네? 그래서 주제가 이거네? 한자성어 정도 기억할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해석하실 수 있죠? 특히나 요거 해석, 요거 반길 이에 대한 해석. 요거 내가 아까 얘기했은 거 기억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작품이 아니어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작품 우선 마무리하고요. 지우고 다음 작품 바로 들어갈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작품이고요. 저 요거 해서 바로 들어갈게요. 10년을 경영하야, 경영을 했어요. 왜 보통 사업 경영, 운영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뭔가 잘 꾸리고 계획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해석 들어갑니다. 10년을 경영했다는 건 그러니까 계획해서 10년을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고민하고 계획해 구상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했어요. 뭘 했냐면 초려삼간을 지어냈죠. 산속에 들어가서 초려삼간, 다른 말로 초가삼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초가삼간을 지어내니, 자, 초가삼간 저 미리 쓰고 가도 될 것 같아서 미리 써드리면 초가집이에요. 우리는 보통 초려삼간, 초가삼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초가집을 지어내니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이 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초가집은 초가집인데 3칸밖에 없는 그런 초가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간, 두 간, 세 간, 그러니까 세 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방 같은 것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조촐한 거죠. 참 소박하지 않니? 중요해서 얘기한다. 얘들아 들어라.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우리는 꿈 같은 거 있지 않니 얘들아? 저는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더 힘들겠구나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근데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번화한 이런, 우리는 이제 분당에 또 번화한 분당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이 들고 나중에는 뭐 좀 여유가 생겼을 때는 저기 지방에다가 시골에다가 집 좀 여유롭게 지어놓고 뭐 별장처럼,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소소하게 뭐 논밭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런 꽃도 기르고 막 이런 거 자연 속에서 좀 여유롭게 이런 것들 생각한단 말이야. 사실은 살짝 누구나. 저는 요즘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힘들어 얘다. 그게 막 소소하고 여유로울 것 같은데 막 뭐 텃밭 있고, 아이고 저는 버렸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 봐봐 이 사람 얘들아, 1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했지만 기껏해야 초가삼간 짓고 되게 행복해 하거든. 나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따 갈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선 기억하시고요. 자, 갑니다.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을 맡겨두고. 그러니까 아까 3칸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나 한 칸, 그리고 달 한 칸, 그리고 청풍, 맑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청풍 한 칸, 청풍 한 칸을 맡겨두고. 내가 지금 살짝 왜 뭘 쓸까 하고 고민했던 이유가 별다른 거 아니야 얘들아. 뭔가 왜 내가 조사를 안 썼지? 이런, 그냥 나 하나, 달 하나, 청풍 하나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조사가 딱히 없어서 원래는 여기다 애 썼어야 되지만 달 한 칸에 안 써도 괜찮은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살짝 쓸까? 다시 쓸까? 그러고 한번 봤으나 괜찮습니다. 저 한 칸에 나 하나, 그리고 친구가 아니야, 달 하나,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니야, 청풍 한 칸을 맡겨놨죠. 그러니 이들하고 살겠다는 뜻이잖아. 뭐 내 친구라든가 내 부모님, 내 뭐 가족이 아니고요. 이들하고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들이 뭘 나타내? 좀 더 가요? 갑니다. 강산은,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은 강산까지 데리고 들어와 살고 싶었는데 강산은 드릴 데가 없어요. 드릴 데가 없으니, 그러니까 3칸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3칸을 아까 강조했던 거야. 그러니 둘러두고 보리라. 둘러두고, 집 안으로 들여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쭉 바깥에다가, 여기서의 둘러둔다는 것은
집 밖에 라는 의미죠. 집 밖에 그냥 쭉 둘러두고 볼 거예요. 애초에 강산이라고 하는 건 집 밖에 쭉 둘러져 있거든. 그래서 그렇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강과 산,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초가집을 하나 지은 거예요. 여기에 3칸밖에 안 되는, 기껏해야 3칸밖에 안 되는 것에 나 있고요. 여기다 달 있고요. 그리고 바람, 청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강과 바꿨어. 이러면 안 돼.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꿔주세요.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산과 강이야. 바꿨었어. 뭐 어쨌든 모두 다 공통점은 자연물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자연물에 둘러싸여서 자연물과 함께 같이, 이것도 또한 배운 어휘가 있으실 거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에서 아주 많이 50%가량을 강조하는, 50%가량의 소재가 되는, 50%가량 자주 빈번하게 출연하는 내용이거든. 뭐? 자연과 함께해요. 자연과 함께해요. 혹은 자연과 하나가 됐어요. 이건 거의 자연과 하나 아니니? 둘러싸요. 자연과 하나가 됐어요. 자연과 하나가 됐어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둘러두고 보리라. 결국 빨간색으로 쓸게요. 물아일체다라고 얘기하고요.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러서 저 살고 싶어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강산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청풍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다 물아일체가 되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과 마치 하나인 것 같아요. 즉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는 뜻이고요. 뭐 물아일체된 사물, 대상 혹은 자연물이라고 하고요. 이들을 마치 사람처럼 함께 맡겨놨어. 그들에게 내가 방 한 칸을 줬어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치 사람처럼, 저 안 쓸 겁니다. 여러분이 쓰세요. 마치 사람처럼, 의인법 쓸 거죠?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아까 살짝 내가 이따 얘기할게 하고 넘어갔던 건 기억하지 얘들아? 겨우 10년 동안 고민했는데 겨우 초라한, 작은, 소박한 초가집 짓고 이 정도로 산다는 건 정말 너무 소박한 거죠. 소박하게 내 분수에 맞게 작은 것에도 만족하면서, 그렇죠. 거기서 느껴질 수 있는 안분지족이라든가 가난하지만 저 만족해요 라고 하는 안빈 낙도의 자세도 정확하게 느껴진다. 요런 한자 성어들이 나왔잖아요. 저 중요한 거 마지막 주제 쓸게요. 요런 한자 성어들이 나왔어요. 그럼 주제는 한 가지로 통일하시면 돼요. 주제는, 이거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주제는 얘들아 전체의 내용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자연물들과 물아일체의 경지를 이루고 싶어요. 자연물들과 하나가 돼서 살고 싶어요. 자연물들과 둘러싸여 살고 싶어요. 뭐 이게 요약이잖아. 요약하면 그래요. 그걸 그대로 쓰셔도 주제 맞습니다. 주제에 얽매이지 말라니까. 그것도 주제가 맞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자연물 운운하면서 저 자연물이 좋아요. 자연이 좋아요. 자연에 살고 싶어요. 자연에 살아보니 너무 좋네요. 거기에 안분지족, 안빈낙도, 물아일체, 경지 등이 느껴지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순간 그냥 주제를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한 단어, 자연친화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친한 단어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으실 것이고 상황 그런 작품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냥 주제하면 자연친화요. 끝. 그러나 뭐 막 이렇게 다른 거 써도 좋지만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니 요 한 단어만 기억하면 이제 자연 좋아요는 무조건 앞으로 대응하게 될 거고 이런 작품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로 시험에 나오는 작품은 자연친화 작품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랑 계속 조금 더 이제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첫 작품이었으니까 됐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힘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